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축소해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연계에서는 온라인으로 관객과 만나는 랜선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평양마켓팀을 만나봤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표현한 웹드라마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주최 측은 당초 대회를 4박 5일로 진행하려던 것을 하루로 줄이고 각 교회와 성도에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예배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북부 CBMC가 연합해 공동 주관하는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통일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부흥과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왔지만 코로나 영향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당초 4박 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대회를 25일 하루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만 진행하기로 재결정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그대로인데 방역 조치가 강화되거나 비가 올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이게 될 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무천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충만한 교회, 파주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 참여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이 끝나는 14일 이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고, 평화누리공원 내 대관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500명 이하로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참여교회와 성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CCC의 경우 국내외 청년대학생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회 당일까지 선교대회와 주관단체 간 연합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6일부터 교회별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통일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2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데 동참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뮤지컬, 연극, 콘서트를 무대에 올리기 어려워지자 공연계에서는 랜선 공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공연 녹화 영상의 온라인 입장권을 구매해 휴대폰과 노트북 등으로 관람하는 건데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뮤지컬 평양마켓팀도 온라인 공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셧다운된 공연계는 무대를 랜선으로 옮겨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랜선 공연은 관객이 공연 녹화 영상의 온라인 입장권을 구매해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관람하는 공연입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평양마켓도 22일부터 시작하는 랜선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관객이 없는 텅 빈 공연장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배우들을 카메라가 비춥니다. 뮤지컬 무대는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 배경이나 무대보다는 출연하는 인물의 동작과 표정, 감정 위주로 촬영하는 것이 다른 영상물 제작과는 구별되는 점입니다. 평양마켓 총 연출을 맡은 신박한 제작소 이형주 대표는 북한의 현실을 랜선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든지 또 배우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영화와 다르게 조금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형태의 그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다. 배우들도 관객과 소통하지 못하는 무대가 아쉽고 어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현장의 생생함이 동일하게 느껴지도록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무대를 위해 힘썼습니다. 표정이나 이런 뭐 동작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함으로써 좀 랜선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이거를 집안에서 봐도 참 재밌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랜선으로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뮤지컬 무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오바를 했다거나 더 소극적이었다거나 그런 건 안 하고 똑같이 무대 섰을 때처럼 하려고 제일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는 랜선 공연이 공연 문화의 또 다른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백색증을 앓는 알비니안들을 위해 드라마를 제작해온 배우 이하린 사모가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웹드라마 크리스천 일기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노처녀 봉선생의 일기, 교회 동생 교동이의 일기, 만년대리 영배의 일기 등 일기 형식으로 제작되는 이번 드라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이나 가치관의 충돌, 고민 등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연출을 맡은 이하린 사모는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며 시청자들이 다양한 인물을 통해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일기 시리즈는 10분 길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되며 영상마다 독립된 내용을 담은 옴니버스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에 메시지를 더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리스천 일기 시리즈 드라마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는 보건 시스템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방역 물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각 정부에선 강도 높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이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 범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구피플은 케냐와 우간다, 말라위, 콩고 등에 2억 4천만 원 규모의 방역용품과 긴급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메뚜기떼로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케냐엔 옥수수 가루와 콩, 설탕 등 식료품을 전달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엔 마스크와 적외선 체온계 등 의료 물품을 보냈습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뻗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남은 필리핀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크리스천 유튜버 하친이 제작한 것으로 지난 2013년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간증 형식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입니다. 필리핀 선교사인 하친의 가족과 생존자들은 태풍 당시 아비규환이었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비바람과 쓰나미를 동반한 태풍 하이엔은 필리핀에서 12,000여 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고 따클로반이란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태풍 이후엔 곳곳에 시체를 볼 수 있었고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쇼핑몰에는 생존하기 위해 총을 겨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가족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섬기던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던 현지 성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다큐를 제작한 유튜버 김희찬 씨는 자연재해로 큰 아픔과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경험하고 깨달은 간증을 나누고 싶었다며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란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독교 음악 감동 실화를 그린 영화 I Can Only Imagine이 오는 18일 2년 만에 다시 관객을 찾아옵니다. 영화는 1999년 발표 이후 누적 판매 400만 장을 기록, 가장 많이 팔린 CCM 싱글 앨범에 오른 곡 I Can Only Imagine을 동명의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울린 명곡으로 빌보드와 그래미를 휩쓴 CCM 밴드 멀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밀라드의 인생과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란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작품은 북미 개봉 당시 제작비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흥행 성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바트의 신앙적, 음악적 성장 과정뿐 아니라 명곡 탄생 비화, 친아버지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포나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9일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9일 12시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판문점 채널 등 남북 간 연락 채널에서 남측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내세우긴 했으나 적대 행위 중지를 명기한 9.19 군사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단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다 돌연 연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차례 핵심 규정을 수정하며 2년째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문 수정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교육 격차를 확대할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따르면 국민 62%가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 경제력이 학생 교육 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냐는 질문에 65.4%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각세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노래 연습장이나 클럽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각종 주점, 노래 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등입니다. 이를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 관리로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운전자는 이륜 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양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턴 엔터테인먼트가 구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을 통한 복음 전파와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유턴 엔터테인먼트 손종수 대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원들의 85%가 믿지 않는 청년으로 구성된 유턴 콰이어는 청소년 자살 예방 캠페인과 찬양 사역 등 다음 세대 복음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부산 온천교회의 완치자 청년 21명이 혈장 치료를 위한 혈액 기부에 나섰습니다. 완치자의 혈장엔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들어있어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선 완치자의 혈장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정강 목사는 우리도 코로나 감염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감염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기증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기독교 윤리로 도덕적 선구자 역할을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후보를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윤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4곳을 선정해 11월 16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화기독미술인회가 오는 15일까지 강남 미랄미술관에서 로고스 백호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전시에선 20명의 작가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회장 신미선 작가는 기독미술의 예술성과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미술인회의 존재 이유라며 갈수록 시각 언어가 중요해지는 요즘 예술이 좋은 선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작가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반도를 염원하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통일선교대회가 코로나로 대폭 축소된다는 기사를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행사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영령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